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덕 4단원 첫 번째 시간 공정한 생활에 대해 알아보아요입니다. 오늘은 공정함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 78쪽과 79쪽을 보니 여러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공정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공정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번 단원에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 80쪽에 나와 있는 어떤 축구 경기 이야기의 실제 인물들이에요. 덴마크의 올센 감독과 모르텐 선수인데요. 잠시 이들이 공정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었던 그때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본 소감이 어떤가요?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았기에 골을 포기한 모습이 무척 멋졌죠? 이때 감독은 선수에게 페널티킥에 실패하라고 주문했다고 해요. 결과로 축구 경기에 비록 덴마크는 패배했지만 이 멋진 모습으로 인해 2003년 피파에서 페어플레이 상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실수로 얻게 된 페널티킥. 이 실수를 이용해서 잘 골을 넣었다면 점수를 받고 이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덴마크는 그 승리보다 값진 공정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었네요. 정말 멋진데요? 이렇게 공정함 덕분에 빛난 경기가 있다면 때로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이죠. 여러분, 만약 상대방이 공정하지 않을 때 또는 차별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무척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동물 실험학자인 프란스 드발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카푸친 원숭이에게 포도와 오이를 주는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한번 보고 올까요? 원숭이 두 마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주는 게 뭡니까? 어떤 과제를 주고 왼쪽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줬답니다. 오른쪽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이게 포도랍니다. 포도를 지어줬는데 자, 이 다음 과제 보세요. 자, 또 과제를 줍니다. 자, 돌멩이를 다 줬어요. 오이를 줍니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포도 달라. 왜 쟤는 포도를 주고 나는 오이만 줘요?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네, 그렇듯이. 차별하면 안 되죠. 네. 원숭이도 알아요, 차별하는 거. 네, 포도가 더 맛있다는 거 알겠죠. 네. 하지만 꿋꿋하게 또 줍니다. 이걸 먹으라고? 네. 아, 원숭이도, 네, 다 보세요. 오이 주니까요. 에이. 자, 너나 먹어. 너나 드세요. 네, 합니다. 원숭이 지능 뛰어나요. 차별대화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었죠. 원숭이가 막 오이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원숭이가 오이를 집어던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원숭이가 오이 던지기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2번,
다른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었는데 자신에게는 단맛이 없는 오이를 주어서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 물론 정답은 2번이겠죠. 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들도 자신을 차별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화를 내요. 사람들은 이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 날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도 똑같이 했는데 나는 칭찬하지 않고 친구만 칭찬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노력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이, 나 안 해.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해주지도 않고 내 건 봐주지도 않는다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차별하는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너랑은 하기 싫어. 선생님은, 아빠는, 엄마는 누구만 예뻐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대우는 우리의 마음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노력들도 없애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 82쪽을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서 82쪽에서는 공정함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공정함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학급 회의 시간에 회장이 친한 친구에게만 발언권을 준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회의에 반영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회의 결과를 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어지고 모두들 회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회의 결과를 아무도 지키지 않아서 회의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학급 회장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우리 82쪽에 한번 적어봅시다. 모두들 잘 적어보았나요? 당연히 학급 회의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겠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 속에도 불공정한 모습들이 나와요. 이 여러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불공정은 어떤지, 그리고 공정함이란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애니메이션 아나요? 이 애니메이션은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모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 무도회장에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래도 청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계모는 신데렐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녀가 무도회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속상한 신데렐라를 뒤로하고 자신들만 무도회장에 갔죠.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한 신데렐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정말 불공정하죠? 공정하다는 것은 노력이나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러 가서 돈은 주지 않고 케이크만 달라고 하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겠죠? 공정하다는 것은 케이크를 만들고 수고하고 또 재료를 비용이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크에 대한 가격 또는 신데렐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구들의 무임승차, 조별과제를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혼자 다 해 어려움을 겪었던 주인공도 만나볼게요. 이게 뭐야? 자료도 내가 찾고 분석도 내가 해야 돼? 진짜 너무 하기 싫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다 같이 조별로 과제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핑계만 댄다면요? 컴퓨터가 고장났어.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이 들었어. 집안에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다 같이 노력을 안 했는데도 점수가 똑같은데 말이에요. 이럴 때 모두 같은 점수를 받는 게 공정할까요?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노력에 맞는 성적 또는 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위기에 빠진 신데렐라로 돌아가서 공정함의 세 번째 의미도 알아볼게요.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된 신데렐라가 속상해가고 있을 때 그녀 앞에 요정 데모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답니다. 이렇게 요정 데모님처럼 누군가 부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었기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또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른 학생을 괴롭힌 학생들이 잘 몰랐고 나이가 어리니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미안해하는 것도 없으니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판사님의 모습도 공정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불공정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노력을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공정이라는 것을 세 가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서 성적, 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요정님이나 판사처럼 정당하게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 이런 세 가지가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우리 학급의 헌법 만들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정신을 살린다면 우리도 우리 학급 헌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은 모두 학급 규칙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돌림이나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1분 드릴게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좀 더 멈추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 학급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학급 헌법 지금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1분이 끝났네요. 여러분들 헌법 잘 적어보았어요? 선생님이 적은 헌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 반 학생은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이 존중받는 것처럼 친구를 존중해야 하고 인터넷에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 악플을 달아서는 안 된다. 잘 지킬 수 있겠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공정한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공정함이라는 건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꽃들은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꽃은 예쁘다고 하고 어떤 꽃은 안 예쁘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름답게 차별 없이 대하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단원에서는 앞으로 공정에 대해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